14조 9천억 원. 한국무역협회가 추정하는 2019년 한류로 인한 수출액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우리의 수출 총액이 약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약 2.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류 문화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들을 여전히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중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산업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그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당장의 문화상품만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 더 스타에 올라온 기사로 그 제목은 한국에 보내는 연애편지. 한국과 한국인을 의인화해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이 기고문의 필자는 이 언론사의 전 수석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있는 곳 반대편에 있다. 그는 브라질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다. 이 연금술사의 작가와 단지 나이든 평범한 사람일 뿐인 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사랑이다. 예전에 코엘료 씨는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류를 사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바로 2016년 한국 영화 올드보이를 접하게 된 것. 누구냐 너? 그는 이후 100편이 넘는 한국 영화를 탐닉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스크린에서 본 서울과 부산이 어떤 도시인지를 궁금해했다. 최소한 이 점에서 나는 그보다는 더 낫다. 나는 한국의 이 두 도시를 훨씬 더 많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복잡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내 정신을 괴롭히는 요즘, 나는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무언가에 대해 글을 쓰려 한다. 바로 한국에 보내는 러브레터다. 친애하는 한국, 나는 한국이 보고 싶다. 참고로 코리아의 또 다른 표현인 한국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나라를 말할 때 쓰는 그들의 단어다. 보고 싶다는 I miss you의 한국어 표현. 그렇다. 나는 너무나 보고 싶고 정말로 보고 싶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이다. 지난 1분기에 코비드19가 닥쳤을 때 나는 3분기 정도가 되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나는 겨울 휴가를 부산과 제주도 두 곳에서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하게 됐을까? 왜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내 마음속 안식처가 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영화는 코엘료를 당신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나에게 그것은 드라마였다. 예전에 나는 겨울 연가나 대장금과 같은 K드라마에 열광하는 젊은 동료들을 보고는 웃으며 눈을 흘기곤 했다. 이러한 당시 나의 태도는 무지에서 비롯됐었다. 2013년 후반, 내가 처음 접한 한국의 두 시리즈는 시크릿 가든과 커피 프린스였다.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토끼구멍 아래의 널찍한 무릎으로 떨어졌다. 그것들은 더 화려했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역사 등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대한. 그녀는 이를 고백하는데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녀가 어떻게 지한파가 되어갔는지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유명한 이웃인 중국과 일본에 의해 오랫동안 가려져 왔던 당신들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음식 및 오락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의 로기스트 정책은 일본인들이 이룬 훌륭한 경제발전 방법론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리고 이는 부수적으로 일본 레스토랑이 대중화되는 데 큰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에 대해 좋은 축구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북쪽에 위치한 상대와 끊임없는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지 못했다. 당신들의 매력적이고 멋진 드라마, 영화 및 리얼리티 쇼는 당신들의 놀라운 문화, 음식, 역사, 라이프 스타일 및 관습에 대해 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신들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는 당신들의 슬프지만 용감한 과거 역사까지 배우게 됐다. 수세기 동안 당신들은 중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참혹한 한국전쟁까지 경험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배운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없던 것들이다. 택시 운전사와 같은 영화는 1980년 광주봉기를 내게 알려줬다. 당신들은 결국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를 종식시켜버렸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당신들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유의 풍부하고 복잡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나는 최근 30년 동안 당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 또 한 번 크게 놀라곤 한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삼성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 당신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내 신뢰에 증거가 있다. 바로 내 가족의 배는 현대차이고 나의 스마트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는 삼성 제품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100세 가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실제로는 삼성이 아니라 LG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창의적이고 독특하며 완전하게 맛있는 요리와 같은 한국의 드라마들. 나는 이를 보면서 어느 순간 한국의 영향이 내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국 요리법을 자주 검색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강사 2명은 니노스의 에밀리 김, 일면 망치와 오니노다. 또한 내 운동 전문가는 데니스 오스틴 및 캐시 스미스와 같은 오래된 백인 강사를 쫓아낸 멋지게 반쯤 벗은 한국 남성들이 등장하는 올블랑으로 바뀌었다. 음악에서 내 스포티파이 재생 목록의 대부분은 한국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드라마 OST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도 전 세계인의 행복감을 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소년단도 포함된다. 나는 다른 아미들과 함께 금요일에 발표될 새 앨범 발매를 기대하고 있다. 사랑하는 한국이여, 당연한 것이지만 당신은 완벽하지만은 않다. 성차별과 계급 특권을 포함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도 존재한다. 내가 사랑하는 K-팝, 그 업계 내부에도 자살과 건강에 해로운 관행들이 넘쳐난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공정한 목 이상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한국의 7명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4명의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당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문제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업적을 결코 손상시키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서양보다 훨씬 앞선 한국의 초기 팬이었다. 우리의 연애는 계속될 것이다. 많은 아세안 국가가 추운 겨울 동안 방문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중 하나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사람, 평화, 상생 번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진 획기적인 신남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유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최근에 열린 비대면 정상회담에서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재확인하고 심화시켰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 친구들과 나는 우리가 다시 당신을 방문하고 당신의 다른 아름다운 명소를 탐험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본다. 아마도 내 친구 코엘료도 마침내 그 여행에 동참할 것이다. 지난 11월 열린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회의. 당시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벗은 우리의 화명 성출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회의입니다. 국내 정치적 문제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려진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는 소위 신남방 정책의 강화를 재확인했던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문화, 외교,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하는 권역, 문화적으로는 한류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마치 한국 문화 유행의 선행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남아에서 한류의 인기가 시들해진다면 이는 큰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남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합칠 수 있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곳이 바로 동남아. 앞으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세안 국민들과 국가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더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